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의 제 8주차 3교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아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델링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도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게임이나 문제 해결, 문자 인식 이런 부분들에 국한이 되었지만 지금은 음성 인식이나 영상 정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되었고 이 정도까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와 유사한 기능이 요구되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다. 말씀드렸고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4차 산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3D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부분도 또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재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발명되고 자동화,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고 또 하나는 여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옵니다. 지능형 로봇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휘를 한다든지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용 강아지 로봇 이 로봇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테인먼트 로봇이 있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진형 로봇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 서빙도 한다고요. 되어 있고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보시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차원 프린터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도만 있다면 이렇게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 말고도 고무, 세라믹, 금속 이런 재료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또는 하루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떤 제품이라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이 필요 없는 이런 자전거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독일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부분도 살펴보았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은데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외에도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나 이런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서 빅데이터가 생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빅데이터, 자율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자동차를 보시면 자율자동차는 인공지능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능형 로봇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 자율자동차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자동차 부분을 먼저 살펴보신다면 이 자료는 자동차 산업 케이스 혁명이라는 타카키 나가니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의 미래도, 그래서 내연기관,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내연기관, 증기기관뿐 아니라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내연기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행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의 BMW나 벤츠나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나 수바루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이 EV, Electric Vehicle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뒷부분 보시면 여기에 보쉬 앤 다임러 진영, 컨티넨탈 인텔, 아니면 여기 바이두, 여기 보시면 여기 바이두가 나오죠. 중국에 애플, 구글, 웨이모, 닛산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보시면 이렇게 독일 회사들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이런 회사들도 연결되어 있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요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소, 엔비디아, 토요타 진영, 여기는 보쉬 앤 BRD, 다임러 진영. 죄송합니다. 다임러 진영이 있고 여기 보시면 BMW, 컨티넨탈, 인텔, 모빌 BMW, 모빌아이 BMW 진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자동차는 기계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였습니다.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것들이 전기 제어를 통한 일본식 자동차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까지 가게 되었었는데,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까지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자율자동차로서 완전한 이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차 운전까지는 바로 접근하지 않고 기존의 내연기관에 의한 자동차들 또는 전기 자동차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면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까지 그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자동차 회사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파괴적인 접근을 통해서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까지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지금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 다시 자율자동차까지 가는 것이 이 자동차 산업이 흘러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자율자동차란 무인 자동차 이거 운전자가 전혀 또는 전혀 운전하지 않거나 또는 다양한 센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차량을 스마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자동차는 일반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 그리고 군사용, 화물, 운송을 비롯한 상업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지 이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승용차에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기자동차도 트럭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트럭, 또 컨테이너 트럭 같이 큰 트럭 역시 테슬라에서 전기자동차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자동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자동차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동차가 단지 지금처럼 지금의 모습으로 전통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까지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군사용, 화물 운송을 비롯한 상업용까지 사용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 운송에서 대부분은 트럭에 의해서 70% 이상 트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업용 등 광범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전망이고 향후에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도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율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의 광저우汽车 그래서 광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율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 기업 예를 보면서 또 이런 예가 있으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아까도 살펴봤었는데 The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oT라고 합니다. 흔히 영어 첫 글자를 따서 IoT라고 약칭을 합니다. 이는 생활 속의 사물들을 5G, 5세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 여기 이 기업 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오미죠. 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샤오미는 이미 샤오미가 아니라 따입니다. 이게 샤오미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단지 휴대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휴대폰과 관련된 제품 외에도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에 필터를 갈 때가 된 거예요.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 때가 됐는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그 때를 놓쳐서 필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필터를 갈아주실 시기가 됐습니다. 필터를 갈아주십시오. 하면 필터를 미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 간에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G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해서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간에 소통하는 그런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유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한 단계입니다. 유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더 진화한 상태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합니다. 상호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커넥티비티 서로 연결됩니다. 초연결 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